네 조각을 다시 끼웠을 뿐인데 64칸이 65칸이 됩니다. 늘어난 한 칸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터넷을 오래 돌아다닌 분이라면 이 마술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판초콜릿을 비스듬히 한 번, 세로로 한 번 자르고 조각을 슬쩍 맞바꿔 끼웁니다. 그런데 반은 멀쩡해 보입니다. 남은 조각을 입에 넣고 또 하고 또 하지요. 이른바 무한 초콜릿입니다. 10년 넘게 인터넷을 돌고 도는 영상이지요. 댓글창은 언제나 같은 두 패로 갈립니다. 된다는 쪽과 그럴 리 없다는 쪽. 오늘 이 마술을 끝까지 분해합니다. 초콜릿보다 원조 마술이 먼저지요. 준비물은 모눈종이와 가위, 약간의 의심. 모눈종이에 가로 세로 8칸짜리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체스판과 같은 64칸. 이것을 4조각으로 자른 다음 그림처럼 다시 끼워 맞춰 봅시다. 그러면 세로 5칸, 가로 13칸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5 곱하기 13은 65. 가위질 몇 번에 한 칸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종이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그 한 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정말 공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식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비탈이 얼마나 가파른가 그 감각 하나뿐이지요. 먼저 마술부터 보여드리고 수사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르는 법은 이렇습니다. 모눈종이에 가로 세로 8칸, 모두 64칸짜리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먼저 아래쪽 세 줄을 떼어내 대각선으로 한번 자릅니다. 길쭉한 직각삼각형 2개가 나오지요. 남은 위쪽 5줄은 비스듬한 선 하나로 자릅니다. 이번엔 사다리꼴 2개입니다. 이렇게 4조각이 나왔습니다. 조각마다 가, 나, 다, 라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이제 4조각을 다시 배열합니다. 세로 5칸, 가로 13칸짜리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보시지요. 왼쪽이 원래의 정사각형, 오른쪽이 다시 끼워 맞춘 직사각형입니다. 두 그림에서 같은 이름표를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조각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종이를 자르고 옮기기만 해서는 넓이가 한 톨도 변하지 않지요. 조각 자체는 결백합니다. 삼각형 둘이 각각 12칸, 사다리꼴 둘이 각각 20칸입니다. 꼭지점 좌표로 일일이 재보면 정확히 64칸 넓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틀은 5 곱하기 13, 65칸짜리입니다. 한 칸이 늘었지요. 65칸짜리 틀을 64칸어치 조각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칸은 어디서 왔을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파란 삼각형과는 두 그림에서 좌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사를 다닌 것은 나머지 셋뿐이지요. 그러니 수상한 것은 이 셋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술, 대체 누가 처음 부렸을까요? 활자로 처음 등장한 것은 1868년입니다. 그는 자신이 창간에 편집하던 학술지에 이 노트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미국의 퍼즐 작가 샘 로이드는 1858년 체스 대회에서 자기가 처음 선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회는 1857년에 열렸지요. 수학사가들은 주장은 있었다 정도로만 적어둡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용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위질로는 넓이를 만들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조각은 결백하니 남은 용의자는 조각들이 만나는 이음새뿐입니다. 4조각은 왼쪽 아래 꼭지점에서 오른쪽 위 꼭지점으로 달리는 선을 따라 만납니다. 직사각형의 대각선처럼 보이는 선이지요. 문제는 단 하나, 이 선은 정말 고든가? 여기서 오늘의 유일한 도구를 꺼냅니다. 비탈의 가파름, 곧 기울기입니다. 파란 삼각형과는 8칸에 3칸, 보라 사다리꼴라는 5칸에 2칸 올라갑니다. 대각선은 이 두 비탈을 이어 붙인 길입니다. 8분의 3과 5분의 2, 과연 같은 비탈일까요? 통분이 싫은 분을 위한 한 줄 판별법. 3 곱하기 5와 8 곱하기 2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와 16입니다. 딱 하나가 어긋나지요.
두 비탈은 다른 비탈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 하나는 우연의 숫자가 아니라 사라진 한 칸 바로 그 자체입니다. 통분에 나란히 놓으면 삼각형 빗변은 진짜 대각선보다 완만하고 사다리꼴 빗면은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 그 대각선은 직선이 아니라 가운데가 꺾인 길이고 위아래가 서로 반대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아주 가늘고 긴 빈틈이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확대경 속에서야 띠가 띠로 보이지요. 아랫길은 완만했다가 가팔라지고 윗길은 가팔랐다가 완만해집니다. 양 끝에서만 만나지요. 그 사이에 누운 평행사 변형을 신발끈 공식으로 재면 넓이는 오차 없이 정확히 한 칸입니다. 두 화살표가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교차곱의 절대값, 계산하면 역시 하나입니다. 비탈을 판정하던 15와 16이 그대로 틈의 넓이를 재는 수였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격자점을 세는 피계 정리로 다시 재도 답은 어김없이 한 칸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한 칸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납작한 띠 안에 펴 발라져 있었지요. 왜 안 보였을까요? 두 비탈의 각도 차이는 겨우 1.2도 진짜 대각선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띠가 세로로 가장 두꺼운 곳조차 모눈 한 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필로 그리면 선 굵기에 초콜릿이라면 칼끔 홈에 잠기지요. 마술이 공략한 건 우리 눈의 해상도였습니다. 5 곱하기 5를 둘과 셋으로 자른 어린 버전에서는 반대로 조각끼리 겹칩니다. 직사각형은 24칸인데 조각합은 25칸 겹침이 맨눈에 보여 마술이 바로 들통나지요. 이제 이 마술의 배후를 밝힐 차례입니다. 범인은 아주 유명한 수열이지요. 잘랐던 수를 다시 봅시다. 8을 3과 5로 잘랐고 직사각형은 5와 13이 되었지요. 등장한 수는 3, 5, 8, 13. 앞에 두 수를 더하면 다음 수가 되는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의 한 토막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토막을 골라도 작동하지요. 1과 2로 자르면 9칸이 10칸, 2와 3으로 자르면 25칸이 24칸이 됩니다. 5와 8이면 169칸이 168칸, 8과 13이면 441칸이 442칸입니다. 오차는 언제나 정확히 한 칸이고 부호만 번갈아 바뀝니다. 틈, 겹침, 또 틈. 2와 3으로 자르면 겹침이 두 틈에서 마술은 맨눈에 바로 들통납니다. 반대로 변이 21이면 띠는 한 칸에 21분의 1폭 강조를 켜도 안 보일 지경이지요. 식으로 봅시다. 변이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을 A와 B로 자르면 두 틀의 넓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피보나치 이웃을 넣으면 차이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1680년의 카시니 항등식. 차이는 언제나 더하기 1 아니면 빼기 1입니다. 이름을 남긴 사람은 천문학자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 토성고리의 그 카시니가 맞습니다. 행성 궤도를 재던 사람의 메모가 330년 뒤 초콜릿 마술의 알리바이를 깬 겁니다. 이 퍼즐을 사랑한 또 한 사람, 루이스 캐럴은 일반 규칙까지 풀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1938년 워런 위버가 유고를 정리하고서야 알았고 인쇄 우선권은 1879년 슐레겔에게 있었지요. 마지막 질문. 오차가 0이 되는 마술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자르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비탈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조건을 세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넓이 차이를 0으로 놓아도 똑같은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옵니다. 그 양수해가 황금비, 약 1.618, 이 비율로 자르면 대각선은 진짜 직선이 됩니다. 피보나치 이웃 길이의 비율은 황금비로 다가가는 가장 좋은 분수 근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은 황금비를 흉내 내다 딱 한 칸만큼 실패하는 마술입니다. 이제 서론의 약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무한 초콜릿의 족보를 열어봅시다. 2013년 3월 말 5 곱하기 5 판초콜릿 만화 한 편이 텀블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열흘쯤 뒤 이탈리아의 마술사이자 수학저술가 마리아노 토마티스가 진짜 초콜릿으로 같은 마술을 시연합니다. 토마티스는 자기 발명품이 아니라
오래된 원리의 초콜릿 옷을 입힌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면은 이렇습니다. 가로 4칸, 세로 6칸, 모두 24칸짜리 판초콜릿. 왼쪽 2칸 높이에서 오른쪽 3칸 높이로 비스듬히 한 번, 옆으로 4칸 갈 때 1칸 오르는 이 비탈이 범인입니다. 비탈 윗동네를 왼쪽에서 1칸 들어온 자리에서 또 자르면 조각은 셋이 됩니다. 이제 위에 2 조각을 맞바꿉니다. 막대는 오른쪽 끝으로, 덩이는 왼쪽으로. 그러면 막대 맨 위 1칸이 불쑥 솟습니다. 떼어내면 감쪽같이 아무는데 공짜일까요? 자른 직후 받침 10칸, 막대 3.875칸, 덩이 10.125칸 합은 24칸. 솥은 1칸을 떼면 반은 23칸, 가로 4칸에 세로 5.75칸입니다. 비밀은 미끄러진 거리입니다. 옆으로 1칸이면 높이는 4분의 1칸씩 변하지요. 바의 키는 6칸에서 4분의 1칸 깎였고 폭이 4칸이니 그 띠는 정확히 1칸. 떼어 먹은 초콜릿은 공짜가 아니라 내 기둥이 4분의 1칸씩 낸 세금이었습니다. 눈치채셨지요? 이것은 64가 65가 되는 마술과 정확히 같은 수법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이 한 수 위입니다. 6칸 중 0.25칸을 누가 알아볼까요? 그 유명한 만화는 한술 더 뜹니다. 기하학 마술이 아니라 그냥 그림 조작이지요. 토마티스의 실사는 한 번의 시연만큼은 진짜입니다. 다만 무한히가 연출일 뿐이지요. 한 번에 4분의 1줄씩 깎이니 4번이면 한 줄 무한히 하면 남는 건 빈 접시입니다. 이제 오늘의 수사 결과를 3줄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가위와 풀로는 넓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르고 옮기기만 했다면 합은 그대로지요. 그러니 질문은 어디서 왔나가 아니라 어디에 숨겼나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숨길 곳은 언제나 같습니다. 길고 얇은 띠지요. 사람 눈은 1.2도의 기울기 차이도 8분의 1칸의 폭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셋째, 그럴듯한 그림은 증명이 아닙니다. 매끈할수록 자로 재봐야 하지요. 이 교훈은 유서가 깊습니다. 낮엔 뉴욕 보험회사 임원, 밤엔 카드 마술사였던 폴 커리. 수학 칼럼니스트 마틴 가드너는 이 부류 전체에 기하학적 소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족보를 더 오르면 18세기 영국 후퍼가 소개한 기하학적 돈이 나옵니다. 더 멀게는 16세기 세를리오까지 5세기 동안 같은 트릭에 기분 좋게 속아온 셈입니다. 다음에 무한 초콜릿 영상이 뜨거든 모눈 종이에 8 곱하기 8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앞에서 마술은 1.2도짜리 꺾임과 8분의 1칸짜리 띠로 분해됩니다. 세상에 공짜 초콜릿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얇게 점여진 초콜릿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가 둘이 되는 마법은 정말 없을까요? 무대를 3차원으로 옮기면 공 하나가 똑같은 공 2개가 됩니다. 증명된 정리지요. 다만 그 조각은 선택 공리로만 존재하는 물건. 그 어지러운 이야기는 다음에 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